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라는 대단원 속에 오늘은 노년기 성문제 있을까요? 일단 노년기 성문제는 어떻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노년기 성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성문제라고 하면 뭐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어려운 점, 힘든 점, 뭐 같이 사는데 뭐 버거운 점,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노인, 또 저기 노인. 한자로가 달라요. 우리 읽는 소리는 같은데 늙을 노자와 저 힘쓸 노자를 저는 가지고 왔는데요. 어떻게 시니어, 그냥 노인이라고 불려지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예, 우리는 언제나 누구에겐가 무엇인가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노인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노인이라 하기에 그냥 늙어가는 건 너무 뭐라 그럴까, 늙어가는 모습 아닌데 저 지나갈 때 뭐 할머니 하면 전 뒤도 안 돌아봐요. 할머니가 아니거든요. 정말 누구나 봐도 멋진 삶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활동할 수 있고 아직까지 괜찮은 모습으로 서 있어서 저는 저 에슬로를 좀 쓰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그냥 사용하고 싶은 노인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자녀들도 잘 성장시키고. 지금 이맘때 혹시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 보면 굉장히 삶의 노하우도 많고 지식이 모여서 어떤 지혜롭게 살아온 우리 삶이잖아요. 물론 지금까지 또 건강하게 살아오셨고, 그래서 앞으로 살 날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데 삶의 질, 물론 건강한 거는 먼저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이 높아져야 되겠죠. 그 의미 있다라는 게 바로 질적인 삶,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을 높이는데 아마 굉장히 주목하고 있을 것 같아요. 현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살 것인가가 굉장히 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하우, 내 가치를 또 어디다 둘 것인가, 이런 가치의 문제를 참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가치는 또 누가 만들까요? 자신이 만들거든요. 내 가치는 내가 만들고, 그렇게 가치 있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일생 동안 배워왔던 것, 뭐 습득했던 것, 이런 것들을 나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아래 세대에게 이거를 또 잘 풀어주고, 예, 소통과 이해를 통해서 잘 풀어주고 가는 그런 가치 있는 삶으로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듯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런 또 문제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왜 전에는 60 좀 넘으면 사실 다 돌아가셨어요. 네. 그 환갑잔치 치르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로 생각할 정도로. 근데 아주 급속도로 수명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길어졌죠. 그러니까 과학과 의학의 발달됨으로 인해서 우린 또 약에 의존을 하면 안 되지만 약의 의존도도 높고, 어쨌거나 뭐 도움을 받아서 지금 길게 우리가 되게 오래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또 사실 그렇게 수명이 길어진 데 따라서 우리가 사회활동을 하는 기간은 옛날에 견주어서 60세, 62세, 65세 되면 또 퇴임을 다 시켜요. 아직 역동적이고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년이라는 그 속에서 우리가 또 활동을 중지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나 보면 이제 비혼이 늘어나죠. 요즘 현대사회에 비혼이 늘어나고 저출생, 아기를 낳지 않아요. 결혼해도. 저희 딸도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아직 계획도 없나 봐요. 이렇게 저출생의 상황 속에서 경제활동 인구는 점점점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야 될 일들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여유가 있고 풍족하면 뭐 있는 거 다 쓰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일단 퇴임을 하고 나면 경제적 능력이 일단 감소돼요. 우리가 생활비라든가 뭐 이런데 조금 절약해서 살아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또 급속도로 발달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또 현재의 문제고, 그리고 핵가족화.
옛날에 다 같이 살 때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핵가족화에다가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바로 우리 이제 시니어들은 굉장히 상실감, 고독감이 오기 쉽다라는 거죠.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녀들을 잘 성장시켰더니 다 외국 가버리고, 뭐 멀리 가버리고, 뭐 나라의 자녀로, 뭐 사돈의 자녀로, 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런 것으로 굉장히 고독감에 많이 좀 놓여져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노인층의 문제가 아닐까. 그럼 이런 고독감, 상실감 이런 걸 해소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해소해야죠. 어떻게든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뭐 자녀는 옆에 없어도 누군가 내 옆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남은 여생 동안에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찾아가고 걸어가야 될 길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고독감이나 상실감이 많다고는 하지만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성격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 개방적인 사람, 또 적극적인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또 고독 상실인 거 모르고 막 지나가잖아요. 늘 행복하고 뭐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소극적인 사람들이라든가 뭐 약간 내성적인 분위기의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굉장히 힘든 삶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방에 계시면서 내가 왜 빨리 안 가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노화시키고 있고요. 점점 그런 말을 하실 때마다 스스로 노화가 되거든요. 왜 내가 의식을 하잖아요. 늙겠다는데 늙어야지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우울감에 빠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또 도심에 사냐 시골에 사냐도 또 달라요. 그 도심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왜 보이는 자체에서 이미 내가 힘을 받고 있는 에너지를 굉장히 충전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시골에 계시면 일단 노인 인구도 적지만 또 집 간의 거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과 소통이 좀 어려울 수 있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살고 있는 뭐 환경에 따라서 문제들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이제 고령화되고 아이는 적게 낳는 세대, 수명은 길어지고 나의 소득은 감소가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 노년기에 우리가 극복해 가야 될 어떤 큰 문제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의 곡선 따라 이제 쭉 살아가요. 태어나서부터 이제 늙어서 이렇게 지금 이 시기까지 올 때 보면 우리가 그 생의 주기마다 성취해야 될 과업들이 다 있었거든요. 뭐 학창 시절에 과업은 뭘까요? 열심히 공부했던 과업이에요. 열심히 해서 뭐 내가 원하든 누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과업을 수행을 해왔었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난 뒤에는 우리는 또 어떤 과업을 수행하고 살았을까요? 그렇죠. 자녀 양육.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했죠, 사실. 그리고 독립시키는 것. 잘 성장시켜서 개인적으로 독립시켜주는 이런 과업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너무너무 잘 살아왔죠. 그러면 이제 이 노년기의 과업은 뭘까요? 노년기에 또 우리가 수행해야 될 과업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건강한 시절에는 우리가 이제 건강하니까 뭐 나를 어쩌면 돌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내 몸이 약해짐, 뭐 좀 병으로 힘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내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화되는 건 맞아요. 일단 신체적인 노화는 당연히 있죠. 나 뭐 안 늙을 거야 해서 안 늙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늙고 싶죠. 근데 이제 신체적인 노화 현상은 당연히 일어나지만 내가 거기에 따라서 같이 노쇠화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우리 호르몬이 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어떤 모든 기능적인 문제나 이런 게 약화될 수는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나 원래 그래, 이제 노인 됐으니까 원래 약해, 이러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것에 그래라기보다는 노쇠화됨을 좀 막아가는, 그래서 건강에 좀 주력해서 남은 삶을
진짜 윤택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면 어떨까라는 거 그게 우리 하나의 과업일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챙김. 그다음에 이제 퇴직과 뭐 경제적 수익 감소에 따른 적응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만큼 벌던 게 연금 요만큼 타서 살아가려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것을 규모 있게 내가 잘 활용하면 되잖아요. 규모 있게 어떤 예산을 세우고 해 나가는 이것도 내가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과업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만큼 썼는데 지금 못 쓰니까 어떻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따른 삶을 또 맞춰서 잘 꾸려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적응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먼저 가실 거예요. 어쨌거나. 뭐 동시에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 그런 죽음을 우리가 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당장 그런 날이 오면 당황스럽잖아요. 아, 내가 먼저 갈지, 너가 먼저 갈지 생각은 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죽겠지라는 생각은 하지만 당장 그날이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어떤 배우자가 돌아간다는 데 대한 계산을 우리가 늘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나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을 해야 되죠. 그 모멘텀홀이라는 단어를 아실 거예요, 아마. 보면 이제 죽음을 생각하라, 뭐, 이런데 제가 좀 좋아하는 단어긴 해요. 그렇다고 오늘 또 죽음, 나 죽으면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라 이 뜻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죽음을 생각한다면 오늘 미련이 남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언니는 아침마다 눈 뜰 때 무섭대요. 눈만 뜨면 부고장이 날아와요. 친지, 친척, 친구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나이가 벌써 60 넘고 70 되면요. 부고장이 오잖아요. 그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 부고장이 오면 턱 무너져 내리죠. 이게 자주 날라올 때 내 불안감은 말도 못하죠. 나는 언제 죽을까? 막 이런 불안감이 막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으로 살아가기보다 열심히 모멘텀 머리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그래 뭐 언제든지 나는 가도 괜찮아라고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연습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자분 시니어분들께서는 직장 생활 하다 보니 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그 이제 남성들은 보통 이게 수직 관계에 많이 놓여져 있죠. 그러다가 직장을 딱 그만두면 이 수직 관계가 허물어지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없어요. 맞나요, 사실? 아무래도 그 이제 친구들, 동창들 외에는 사실 주변에 충분한 관계를 잘 만들어 놓지 못하죠.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성분은 좀 달라요. 그죠?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우리는 수평으로 많이 만들어 놓죠. 그래서 남편분이 퇴직하고 자리에 딱 들어오면 이제 놀아달라고 하는 판이죠. 친구가 없으니까 나랑 놀아줘 하는 판인데 우리는 옆으로 너무 많아요. 나가야 돼. 이때까지 남편 직장생활 보살펴주고 자녀들 생활, 학교 생활 보살펴주면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 이 나이부터 하는 거예요.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나도 데려가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동창들, 사회에 어떤 알아줬던 많은 사람들의 관계, 유대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함으로써 남은 여생을 더 기쁘게 보낼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과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해라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적 역할을 융통성 있게 수행하고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라는 존재, 나만의 자아의식 이게 굉장히 굳혀져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바꾸려 해도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인데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보면 약간 꼰대 스타일 이런 거 있잖아요. 젊은 세대와 자꾸 충돌을 일으켜요. 우리 때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통의 방식에서도 라떼가 아니고 꼰대가 아니고
젊은 세대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찾아서 소통의 길을 열어가야 된다는 거죠. 탄력 있게, 융통성 있게. 요새는 그렇구나. 잘 모르는 거 물어보고 따라가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너무 좋은 스마트폰 기기가 있는데 전화만 해요? 그렇죠. 이 좋은 기계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전화만 하고 받는 기기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 있는 거예요. 잘 활용해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방식 많잖아요. 그거 다 함께 해 나가는 것. 이것도 모르면 배워가면서 해야 되는 거. 이것도 우리 하나의 과업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타의 주변에 많은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함께 아우르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시니어들이 과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 챙기고, 대인관계 잘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어떤 살림을 또, 잘 사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또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해 나가야 될 우리의 과업이 아닐까.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늘 대비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과업들이 충분히 이제 우리가 이 과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숙제잖아요. 숙제. 해 나가야 되는 일들. 근데 여기서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의 가정사나 성생활이나 모든 것에 이제 악화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어요. 사실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질 필요도 없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다 모두 다가 행복하지 않고 모두 다가 내 마음 같지 않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어떤 이제 문제는 어떠한 문제든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소득 상실인 것 같아요. 진짜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면, 제가 한때는 되게 어렵게 살았어요. 물론 다 이래 기복들이 다 있겠지만 진짜 되게 힘들게 살 때 막 이렇게 소원한 게 있었어요. 진짜 이렇게 경제적으로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면, 어디 가려면, 누구랑 만나려면 이게 다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려면 교통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지금도 어쩌면 우리 노년기에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 기준으로 다 보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냥 소득 상실에 따른 그 힘듦이 바로 이제 주변 생활에 다 연계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과업이었어요, 그죠? 근데 소득이 상실되면 그 과업을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자꾸 악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한때는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 내 역할, 이 어깨가 좁아지고 자꾸 약해지는 이런 문제들이 어떤 심리적으로도 약화시키고, 또 그런 데다가 신체적으로 물론 약화되고 있는 과정, 그리고 열심히 살아온 덕에 팔다리 머리 허리가 성한 데가 없어요. 예, 다 표는 안 내지만 만성 질환에다가 성인성 질환 등 이런 내가 신체적으로 약함이 오면 마음도 약해지고, 그러면 남는 게 뭘까요? 이렇게 짜증, 마음대로 못하면 짜증. 이래서 계속 악순환이 되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도 마음을 따뜻이 내어놓을 수 없더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짜증 나는 거죠. 돈 없으면 싸움하잖아요. 저는 돈 없으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안 그래요? 저는 돈 있을 때는 머리가 안 아픈데, 머리가 왜 아파하면 그날은 돈이 없더라고요. 진짜. 이게 굉장히, 저만의 얘기는 아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옆 사람에게도 충분히 애정 표현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생활에도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막 행복하고, 자유롭고 이러면은, 안아줌도 잘 되고 스킨십도 자연스럽고 쓰담 이런 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데, 당장 내가 궁하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짜증밖에 내지 않고 스킨십은 그냥 옆에 오는 것도 싫죠. 별방? 각방 쓰잖아요. 나 혼자 있고 싶어. 이런 식으로 자꾸 성생활에도 악화의 요인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진 것에 대해서 규모 있게 살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생활을
우리가 왜 막 힘들어도 사실 부부랑 같이 함께 자고 나면 좀 마음이 어떠세요? 좀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가지고 나면 저만 그럴까요? 참 좋지 않아요. 그죠? 좋아요. 근데 이런 관계가 안 될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갈등, 부부 갈등. 그 뭐 자녀로 인해서 갈등이 올 수도 있고, 뭐 경제적인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뭐 어쨌거나 노년기에 젊은 시절에도 갈등이 있겠지만 사실 이 노년기에도 이런 부부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젊은 세대들은 그나마 뭐 시대에 부응해서 굉장히 좀 자유롭고 성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뭐 개방적인 어떤 그런 성생활을 한다라고 치면 아무도 우리는 살아온 세월이 폐쇄적인 생활을 했어요. 특히 성생활만큼은 엄청난 폐쇄적인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나이가 이만큼 들어서 젊은 시절에도 폐쇄적인 성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이 나이에 막 개방적으로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내가 성욕이 확 줄어들어서 안 하고 싶은 것도 아니야. 근데 뭔가가 이 불균형, 맞지 않는 상황에 와서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갈등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성분들은 또 어떤 가져왔던, 내가 지금까지 쭉 가져왔던 게 뭐가 있냐면 남성성 또는 뭐 남성성이 많죠. 아무래도 내가 주도가 돼서 이 가부장 제도 속에서 있어졌던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야. 내 말을 들어줘야 되고 내 말대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좀 많은 삶을 사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또 우리 아내분은 순종적이죠. 가장이 최고니까 항상 순종적인 삶을 살고 뭐 서로가 이제 잘 맞아지면 문제가 없지만 이제 나이가 이만큼 들어서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라고 요청을 하고 요구를 했을 때 가장인 나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내가 했던 대로 해야 돼. 뭐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러니까 아내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좀 부족해진다면 이 또 마찰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많은 젊은 세대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게 이제 열려 있잖아요.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열려 있으니까 그런 세대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면서 서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배려, 존중이죠. 이 마음을 가지면서 가야 갈등이 해소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태도만 가진다면 이제는 뭐라 그럴까? 옛날처럼 막 순종하던 그게 좀 없어질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순종을 했다면 이제 나도 존중받고 싶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내 중심대로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관계라는 것도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관계를 했다 손 치지만 그 속에 많은 기쁨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기라는 것은 어떤 자녀 생산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자기 삶의 기쁨까지 행복까지 주는 그런 기능을 다 포함한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뭐 자녀 생산을 위해서 같이 섹스를 하고 했지만 지금은 자녀 생산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기쁨을 가져야죠. 서로 성관계를 가지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만남, 그런 그 성관계, 뭐 그런 게 되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기능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애정을 가지고 대해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교정되지 않는 부정적인 성인식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순종하고 내 말만 들어주고 조신하고 여성다웠던 내 아내가 우리 아내도 욕구가 있어요. 성욕구가. 단지 우리 여성들도 욕구가 굉장히 많지만 그걸 표출시키지 않았을 뿐이거든요. 근데 조금 나 이렇게 해줘 뭐 이런 게 좋아라고 표출하면 잘못된 인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왜 조신하지 않게 이러지? 뭐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우리 삶 속에 지금까지 가져왔던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이게 또 마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구나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성들은 늘 순종적이고 뭐 수동적, 그죠? 시키는 대로 했죠. 그래서 우리는 억제된 성, 항상 내가 욕구가 이만큼 있어도 그걸 드러내면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선들 때문에 늘 억제해왔던 이런 성들이 내 안에 있는데, 이제 뭐 우리 지금 이제 충분히 제2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충분히 자유롭게 좀 덜어내고 이제는 정말 즐기는 성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사실 부부 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은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혼을 했다? 왜 했을까요? 이 불협화음이 일어나니까 이혼을 하는 경우죠. 싸울 수 있어요. 우리는 살다가 의견 대립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안 될 수 있나요? 내 생각과 당신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죠.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있으니까. 근데 그런 대립이 있어도 진짜 또 화해하는 방식이 제일 큰 방식 아닐까요? 같이 자고 나면 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의견 차이였을 뿐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나이 때는 그런 것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다 경험하고 온 이 시점에는 이때까지 경험해왔던 것을 바탕으로 이제 수용해야 될 부분들을 더 많이 가지고 가야죠. 더 많이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껴안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부부간에 갈등이 없어지고 살아있는 내내 행복하게 손잡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거리를 걸어갈 때 이렇게 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요. 연세 드신 분이. 중년 부부들이. 부부인지 아닌지 몰라요. 걸어가는데 뚝 떨어져 가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부부라 그래요. 그 딱 붙어가 팔짱 끼고 가면 뭐라 그래요? 불륜이라 그래요. 그게 이상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 성관계 안 해서요, 안 하세요 이러면 가족끼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우스개를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가족관계 더 많이 사랑하고 뭐 불륜이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발짱 끼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각방을 쓴다? 우리 친구들 물어보면 야 각방 쓴 지 오래됐다 뭐 이런 친구들도 사실은 있어요. 편할 수는 있어요. 코골이 이제 힘드니까 뭐 코골이 때문이죠. 코 골고 뭐 자면서 일어날 수 있는 3가지 막 있잖아요. 그거 다 같이 하면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잘 때는 편안하게 자자라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내내 그건 아니고 또 같이 사랑을 나눌 때 또 함께 했다가 각방 쓰고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부부는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게 아닌 게 아니고 가족끼리는 더 많이 아껴주고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 더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왜 웃으세요? 안 하셔요? 쑥스럽나요? 이런 얘기 하면은요. 지금은 아마 좀 얼마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쑥스러울 수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성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거든요.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 때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부끄러운 행동이 어떤 거예요? 부끄러운 행동을 안 하면 정당하고 그렇다고 또 뭐 어디 가서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부 간에는 굉장히 적나라하게 서로의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들어주는 그런 관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젊은 시절에 우리가 뭐 어떤 성생활을 할 때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우리 배우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결혼할 때 야 같이 잘 때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교육받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고 내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한 사람만 만족할 때도 있고 또 타인이 그 배우자가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 하면 좋은가 보다 뭐 이렇게 쭉 지내왔었잖아. 그죠? 그런 과정들 속에 쭉 살아오다가 이제 이 나이대가 좀 알려고 하니까 성기능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제 좀 잘하려고 하는데 그때 뭐 이러했던 거 힘든 거 불편했던 거 이제 좀 알아주고 잘하려고 하니까 이제 또 성기능에 문제가 와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해하고 가야 될 또 상황이죠. 그래, 노화가 됐으니까 너 왜 못해가 아니라 왜 당신 이것밖에 못해? 이거 왜 안 돼? 이게 아니라
성기능의 문제를 인지하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함께 풀어가면 되잖아요. 뭐 발기부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함께 비뇨기과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의논해서 치료를 하면 되는 거고, 조루가 있다. 이거 서로 얘기하면서 요즘 너무 좋잖아요. 기술도 발달됐고 약도 좋은 약이 많이 나오고 할 수 있는 여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충분히 같이 협의해서 즐겁게 만끽할 수 있는 삶을 펼쳐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쑥스럽게 뭐 이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신체적 노화를 수용하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질환이죠. 질환. 그러니까 신체적 노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만 질환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건강 관리를 잘하면 노년기 질환이 없을 수 있죠. 청년처럼 살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건강 관리가 정말 우선이라는 거. 그러니까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참는 게 아니라 병원 가서 어떤 질환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해서 치료를 받고 나면 신체적으로 기능이 좋아지면 성기능 당연히 좋죠. 그리고 평소에 쭉 해왔던 성기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욕구도 그대로 있고, 그 애틋함, 이런 거 우리 다 있잖아요. 나이 들었다고 뭐, 막 이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이 없어지고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 성욕도 그대로 있고 하니까 지금까지 쭉 잘해오는 이 모습 이대로 가면은 80, 90까지 성생활은 끊임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문제는 도움을 받고 성기능의 문제도 도움받고, 그럼으로써 그냥 건강하게 건강해지도록 노력하면서 같이 가는 거죠. 같이 조깅하고 같이 운동하고 할 수 있는 한 같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해나가면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기능이라는 것은 사실 일정한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옛날부터 쭉 해왔던 사람들은 그냥 쭉 한다는 거예요. 나 노년기 됐으니 이제 안 해, 못해, 스탑.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해왔던 사람들 그냥 그 변함없는 일상 속에서 가는 거고, 안 해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려면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왜 안 되는지 뭐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기능이 그대로 지속성을 가지면 사실 그 욕구, 능력, 이거는 평생까지 가는 거라는 거죠.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 남성이나 노년기 여성들 다 이 욕구 다 있거든요. 더 아껴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뭐 뽀뽀하고 싶고, 이 감정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으니까 그대로 해 나가면 되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체적 결합. 그러니까 성기 결합에만 의미를 두면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사실 성욕이나 이런 건 다 대뇌에서 주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발기부전이나 뭐 조루나 이런 성적인 문제, 또 우리가 여성은 또 질이 또 말라져서 잘 안 될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과거에 좋아했던 경험, 그 좋아했던 상상들, 이런 걸 하면 내 몸이 세포가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꾸준히 내 몸을 어떻게 활기차게 일으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성기 결합뿐만 아니라 애무도 하고 포옹해주고 손잡고 가는 것만 해도 짜릿하지 않나요? 저는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안아주고 이런 게 다 좋은데 참 손잡는 이런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손만 잡고 가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성적인 만족도를 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장 갈 때도 같이 손잡고 가고, 불륜이 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불륜이 잡고 가는 게 아니고요. 부부가 잡고 가는 거예요. 예, 시장 갈 때도 잡고 가시고, 산보할 때 잡고 가시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피부를 통해서 오는 그 애정이 자꾸 이렇게 누적이 되어서 굉장히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부부 간에 정말 소통, 이제 충분히 소통도 하잖아요. 소통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은혼식, 금혼식 이런 걸 많이 하고 리마인드 웨딩 많이 올리잖아요. 늙은 게 뭐 문제라고요. 늙은 거 몸이 늙었지 마음이 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늙은 게 뭐 문제라고 리마인드 웨딩 하세요. 사진 찍고 그러면 새롭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내 마음이 옛날 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60 옛날 환갑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이제 한 살. 한 살부터 지금 몇 살이세요? 60을 한 살로 보면 몇 살이세요? 아, 이렇게 예, 이제 시작한 젊은 청년으로 돌아가서 긍정적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성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친구 관계도 열심히 유지를 잘 하시고 자녀, 손주, 뭐 주변 관계 우리가 꼰대가 아닌 모습으로 또 그렇게 해 나가면 멋진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으로 있을 거예요. 금술 좋은 부부를 다 원하죠. 주변에서도 금술 좋아 이러면 막 어깨 뿜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나이에는 이제 그래요. 무슨 마음으로 살아요? 무슨 마음으로 같이 사나요? 함께 잘 살아와서 측은지심이죠. 내 아니면 누가 보살펴 주리 뭐 이런 마음이죠.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애틋하게 안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고생했었잖아요. 이때까지 함께 해줘서 고생했어. 감사해. 이런 측은지심으로 남은 삶을 같이 갈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 근데 홀로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적 욕구 이해하고 뭐 이런 건 이제 다 이해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정말 행복하게 손잡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그 꽃보다 할배라는 그 이순재 님이 그 보셨죠, 옛날에. 너무 즐겁고 여행 많이 하셨잖아요. 그 늙은 게 문제였나요? 나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나이가 어딨어요. 막 뛰어가고 뭐 뛰고 뭐 팔딱 뛸 수 있나요? 근데도 나이가 그렇게 들었음에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이순재 님이 그랬대잖아요. 난 아직도 한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이 긍정적이죠. 그리고 80이라는 건 잊어버려. 난 60으로 살 거야.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니까 정말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으시잖아요. 자, 함께 있어서 참 좋은데 독신 노인들, 혼자 있는 사람들은 고독감과 상실감이 더 크겠죠. 혼자 있지 말고 나가서 사귀라는 거죠.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좀 사귀자. 근데 뭐 사귀는데 쉽게 사귀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한평생 살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이제 딸려 있죠. 젊었을 때야 뭐 너와 나 좋으면 돼라고 해서 결혼을 했지만 지금은 자녀도 있어. 뭐 주변의 시선들, 살아온 내 모습. 그래서 그런 걸림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서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반려자를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평창이 살기 좋은 고도 700도. 사람이 다 행복할 것 같아요. 가장 살기 좋은 도시래요. 근데 거기에 노인들 408명을 조사했더니 굉장히 건강상에 빨간불이 켜진 노인들이 많았대요. 뭐냐면 대화단절. 거기서 사람과 대화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노화는 당연하고 노쇠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의료원에서 조사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노쇠는 막을 수 있어. 그러니까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 행동이나 언어나 태도나 이런 것으로 정말 젊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대화라는 거죠. 사람과 만남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죠. 바로 옆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내 생활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래서 요거만 이제 하고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일본에 일본 경영의 신이라는 책을 지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히스가와 가즈히로, 이름이 어려워서 제가 적어왔어요. 히스가와 가즈히로라는 분이 뇌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생활의 습관화 3가지 이렇게 이제 써놓은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대화예요. 친구와 배우자와 자녀와 누구와 끊임없는 대화를 하는 거는 정말 늙어가는 걸 막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읽고 쓰고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틈만 나면 읽어라. 써라. 봐라. 글씨가 있는 곳이면 끊임없이 읽어라. 그리고 슈퍼 가서 계산할 때 암산 따다다다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뇌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늙지 않는다는 거죠. 덜 늙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는 습관을 좀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근육이죠. 말하자면은
종이 접기를 하든지 뭐 쌓기를 하든지 뭐 끊임없이 우리가 조립하고 만들게 하고 이렇게 소근육을 좀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면 좀 노쇠화를 늦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뭐 이 주먹질 하는 것도 좋지만 뭐 종이 접기 하든지 뭐 끊임없이 손놀림을 좀 많이 하면 좋다는 거죠. 이게 조립하는 거죠. 만들기. 우리 남성 노인분들은 뭐 조립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뭐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하고 이런 거. 내가 그 전후 앞뒤를 다 계산해서 기억하고 이걸 해야 돼. 막 노력하는 이 뇌의 활성도가 사실 신체적이나 정신적 노화를 막아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생활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늘, 암산 내가 할게 기다려봐. 뭐 책 읽고, 글 읽고, 손놀림하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우리가 늙음을 막아주고 노년기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자, 생리적인 노화, 뭐 이런 데 대한 대처. 그 다음에 뭐 정서적인 안정 뭐 이런 거 내가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과로나 스트레스 관리를 해서 내 건강에 문제 없도록 하고 뭐 질병 빨리빨리 치료받고요. 그 다음에 성적인 관심은 끊임없이 가지면서 나와 내 배우자와 함께 상의해가고 대화를 해가면서 성적 만족도도 높여가는 거, 그죠? 그런 거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노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 늙을 노 아니에요. 애쓸 노예요. 애쓰는 노인으로 스스로 변해가는 거. 나 젊은이야. 그리고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꾸준히 하고 좋은 스마트폰 속에 거기 있는 기능들을 다 공부하고 활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젊은 세대와 같이 살아가고 좋은 남은 여생을 좀 더 행복하게 그런 날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있으면 열심히 찾아가서 듣고 배우고 활용하시는 그런 것들이 좋으실 것 같아요. 노년의 성생활은 이제 우리 함께 하는 이 성관계, 성생활은 바로 건강 바로미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애정이 좋고 부부간 함께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때 내 건강도 그만큼 업되고 활성화되고 남은 세상을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가는 그 길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랑과 건강과 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그리고 멋진 삶을 꾸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